자, 경우의 수 보시면은, 자, 116페이지에, 자, 이제, 언어가 있어요. 4개가 있거든. 이 용어는 이제 앞으로 내가 여러분한테 계속 써야 되는 용어고, 자, 이 용어는 아마 중학교 2학년 친구들 배웠을 때, 그죠? 여러분들 작년에 배웠을 때는 이 언어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처음 들어본 언어일 수도 있는데, 자,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자, 경우의 수 볼 건데, 자,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자, 용어 정리 보시면, 자, 여러분들 총 4개의 용어가 있어요. 자, 이 4개의 용어에 대해서는 이제 빠삭하게 여러분들 나랑 통해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내가 앞으로 이런 말 많이 쓸 거야. 시행이라는 말 엄청 많이 쓸 거예요. 자, 그게 뭔지 알아야 돼요. 시행. 자, 두 번째 용어가 뭐냐면, 이제 중학교에서는 안 나오는 용어인데, 요 시행은 좀 들어봤을 거야. 근데 요건 처음 들어봤을 거야.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표본 공간. 알겠죠? 요런 용어를 이제 앞으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용어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중학교 때도. 사건이라는 말 좀 들어봤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 요 4개의 언어에 대해서 이제 통일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행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시행은요, 보세요. 자,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지배되는 실험이나 관찰. 자, 우연인 거 보여요, 우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나오거나 뒷면 나오는 거, 그죠? 그거 우연이죠, 그죠? 맞습니까? 또 주사위 던지는 거 총 6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6이 나올 경우에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우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시행이 뭐가 던지겠어? 이제 주사위 던지기. 이 행위 자체를 우리는 시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예를 통해서 가볍게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 공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표본 공간은 뭐라 되어 있냐면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이라 돼 있지. 자, 집합이란 말 여러분들 아직은 처음일 수 있겠는데, 집합은 그냥 모임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모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병신새끼 없죠? 이렇게 주사위가 쓸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 1, 2, 3, 4, 5, 6 이런 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자, 근데 자, 이게 이제 고등하에 이제 집합과 명제라는 걸 배우면 조금 더 명확하게 되는데, 자, 지금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도 돼. 내가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들을 싹 다 모은 것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얘를 표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괄호로 해요. 이 중괄호라는 표현 이제 처음 봤을 친구도 있겠는데, 이거는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별건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덩어리들을 갖고 있는 모임을 뜻하는구나 라고 하면 되겠고, 그 모임을 보통 우리는 이 중괄호로 표현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이 룰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사건이 뭐라 되어 있냐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전체가 나오는 것의 일부가 된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거나, 얘를 사건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다 라고 한다라면은 이 표본 공간 전체에 대한 일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부. 그러니까 이 집합보다 작은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 우리가 작은 집합을 좀 멋있게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짝수가 나오는 사건은 2도 가능하겠고 4도 가능하겠고 6도 가능한 거 맞아요, 형님들? 자, 근데 얘 또한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합 표현을 좀 멋있게 중괄호로 앞으로 이렇게 하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지랄하면 안 돼. 선생님, 짝수가 나오는 거면요 8도 있고 10도 있는데요. 맞아요. 8이랑 10도 물론 짝수인 건 맞아요. 근데 짝수인 건 맞는데 요 표본 공간 안에 있는 멤버들만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8, 10 이딴 거는 버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아, 좋아요. 자, 뭐 요런 것도 가능하겠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6에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다 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암산하면 되죠? 1, 2, 3, 6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사건이라는 친구는 전부 다 전체 집합인 표본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멤버로만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좋아요. 자, 사건이 우리가 보통 영어로 이벤트라고 하는데, 그지? 이벤트라고 하죠, 그죠? 뭐 여러분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해서 이벤트, 그 이벤트도 있지만, 내가 어떤 전체 어떤 공간에 대해서 원하는 멤버들만 모은 것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얘들아? 좋아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뭐냐면,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껌이에요. 경우의 수는
사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카운트하는 것을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해요. 다시 사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카운트. 자,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렇게 좀 할게요. 이게 교과서적으로 해도 나쁘지 않지만 좀 강조를 할게요. 자, 빠지지 않고 플러스, 자, 말이 고는 이제 플러스죠. 동시에 또 뭐냐면 중복되지 않게. 이게 존나 중요해. 다시 빠지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우리가 카운트한 것을 뭐라고 한다? 얘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 이렇게 마인드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교과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카운트한 것, 즉 요 사건의 결국에는 멤버들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짝수가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물어보면 2, 4, 6이니까 세 가지가 되겠고, 그죠?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은 1, 2, 3, 6이니까 네 가지가 되겠죠, 그죠? 몰라, 뭔 뜻인지는 알겠지, 그지?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근데 어쨌든 빠지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세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까지 이해돼, 얘들아?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가 중요해. 왜냐면 설계를 처음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대한 중복이 덜 되게 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설계할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대가리 안 굴리고 그냥 막 설계하게 되면은 중복되는 게 생겨요. 그럼 니들 헷갈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얘는 설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갈 거냐면 중학교 때 배운 합의 법칙 갈 건데, 이게 존나 중요해. 왜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까지죠. 고3 올라가도 확률과 통계 배우거든요. 우리 문과 친구들은. 그죠? 이과 안 배우네. 이과도 배워. 이과 어차피 내신 때 나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알아야 돼. 자, 어차피 알아야 되는데, 합의 법칙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것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이면 수능까지 싹 다 풀 수가 있어요. 얘가 왜 제일 베이스야? 마치 여러분들이 중학교 도형이 돼 있으면 고등학교 도형 같은 거 안 배우고 풀 수 있듯이, 얘도 요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싹 다 풀 수가 있어요. 다만 좀 단점이 있어. 요렇게 하시게 되면은 실수할 수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근데 어쨌든 가장 강력한 툴 중에는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합의 법칙은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거야. 내가 어떤 사건을 A라 하고 어떤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해돼요? 그러면 합의 법칙은 뭐냐면, 이 사건 또는 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볼 때 우리는 합의 법칙이라고 해요. 자, 얘가 일어나거나 혹은 얘가 일어난다. 우리가 내가 한글로는 혹은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영어로는 보통 얘를 5월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어적으로 접근하면은 이 5월이나 혹은만 일반다 약간 또는이 좀 더 많이 쓰죠. 다 같은 말이에요. 이 A 또는 B가 약간 이제 우리가 국어적인 평균적인 그런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얘가 좀 애매해. 왜냐면 보통 우리가 또는이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야. A가 되고, 그죠? B가 안 되는 거나. 보통 이렇죠, 그죠? 아니면 A가 안 되고 B가 되는 거. 보통 이런 거 생각하는 게 또는이란 말이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수학에서의 또는요, 얘네 둘뿐만 아니고 모두 다 되는 것도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또는은 우리가 이제 보통 국어에서 또는은 보통 요렇게 하잖아. 야, 너 된장찌개 먹을래? 아니면은 약간 김치찌개 먹을래?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수학에서의 또는은 둘 중에 하나 먹는 것뿐만 아니라 둘 다 먹는 것까지 얘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 말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또는 혹은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카운트를 해줘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합의 법칙은 어떤 감성이냐면, 자, 만약에 내가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예를 들어서 M가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그리고 내가 B 사건이 일어나는 거를 N가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A 그리고 잘 들어, B,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도 있겠죠. 그걸 내가 L가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잘 생각해봐.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여러분 봤을 때 중학교 때는 보통 얘가 겹치는 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M 더하기 N이 돼서 그냥 답이 M 플러스 N 합의 법칙으로 그냥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고등학교 때는 보통은 겹치는 케이스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만약에 겹치는 게 없어. 즉, 만약에 L이 0이 되게 되면, 얘가 0이 되면은 그냥 얘 더하기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만약에, 자, 잘 들어. 겹치는 게 없어. 그러면 M 플러스 N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최종 답이 된다는 거고, 만약에 겹치는 게 있어. 쌤, 겹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거를 빼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왜 빼지는지를 내가 가볍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형님들 잘 봐봐. A를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요만큼이나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A 또는 B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여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림상으로. 그지? 그러면은 A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M가지는 여기를 우리가 N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초록색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여기 빨간색을 N가지라고 한다라면 이해됐니?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두 개를 더하시게 되면 N 플러스 N 하게 되면은 초록색과 빨간색을 더하는 건데 이 가운데 있는 이쪽 똥꼬 부분 보여요? 여기 부분이 한 번 더 더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빼주셔야지 전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 얘들아? 아, 초록색과 빨간색을 더하게 되면 여기 가운데 똥꼬 부분이 한 번 더 더해지게 되기 때문에 얘를 빼주셔야지 같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호야 너 일어서라. 졸리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116페이지 있는 걸 보고 가볍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뒤에 넘어갈게요. 교재돼 있으니까 딱히 필기할 건 없죠? 또는이라는 게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되는 것도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원 한 번 더 주면은 그 데스크 일어나는 거 일단 할게요. 그냥 졸 수 있어. 졸리면 졸 수 있지. 근데 졸린데 그냥 계속 조는 거는 범죄야. 알겠죠? 뒤에 여기 해놨으니까. 다음 존 친구들은 저기 뒤에다 내가 저기다 이렇게 해서 할 거야. 알겠죠? 10분 정도만. 잠 깰 때까지만. 절대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4개의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쌈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알겠지? 중학교 때 이 4개 용어를 좀 잘 안 써요. 2개만 보통 써요. 그러니까 시행이랑 사건 요 정도만 쓰거든요. 경우의 수 요 정도. 근데 표본 공간이라는 말 아마 이제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볼 건데 예제 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바로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 개념적으로는 가볍게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약간 문제를 좀 많이 푸시긴 해야 되겠죠. 문제를. 경우의 수는 진짜 문제가 좀 중요해요. 알겠지? 자, 이제 어디 볼 거냐면 자 117페이지에 1번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주사위를 한 개를 2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는 하고 되어 있죠. 자 주사위를 잘 들어. 주사위 한 개를 2번 던진대요. 자, 2번 던진다라는 거는 첫 번째 던지는 거랑 두 번째 던지는 게 얘가 구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분이 되니까 첫 번째 트라이얼, 자, 두 번째 트라이얼 이렇게 내가 나눠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나오는 수의 합이 4의 배수래요. 그러니까 1부터 6까지가 뭔가 여기 나오게 되겠고요. 그죠? 여기도 1부터 6까지 뭔가 나올 텐데 두 개를 더한 게 뭐가 돼야 돼요? 4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계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럼 4의 배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4, 8, 12 이런 건데 얘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왜냐면 12까지가 최대야. 왜냐면 여기도 6이 맥시멈, 이것도 6이니까 12를 넘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케이스가 나뉘어야 돼요. 자, 보세요. 케이스 이렇게 나누죠. 4가 되거나 합이 8이 되거나 12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케이스를 잘 들어.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합의 법칙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왜? 요 케이스와 요 케이스와 요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더하는 거니까 합의 법칙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봐. 겹치는 게 있니? 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자, 두 개를 더했을 때 4가 나오고 두 개를 더했을 때 8이 나오고 두 개를 더했을 때 12가 나온다는 얘기는 절대 얘네새끼리는 겹칠 수가 없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A, B, C가지가 나오면 다 더해주시면 답이 되는 거고 겹치는 걸 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쉬운 거부터 가는 거 항상 자 이렇게 설계하신 다음에 제발 어려운 거 많은 것부터 하지 말고 적은 것부터 가세요. 왜? 느낌을 잡아야 되니까. 얘가 제일 쉬워요. 자, 12라는 거는 첫 번째 트라이얼과 두 번째 트라이얼이 결국엔 둘 다 6이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한 가지밖에 안 나오게 되겠죠. 병신들이야. 네, 이거 두 개 바뀔 수 있잖아요. 자, 봐봐. 약간 이제 그 국어 딸린 애들은 이거 바뀔 수 있잖아요. 두 개가 구분이 되니까. 맞아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 순서가 바뀌더라도 6,6은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바뀌는 걸 고려해도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로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4에서 한번 봐볼까요? 4는요 더했을 때 4가 나오려면 1, 3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도 제발 요거 나열을 할 때 그냥 중구나열 방식으로 막 하시면 안 되고 좀 규칙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작게 시작해서 뭐 하나를 크게 해가지고 점점 여러분 숫자를 카운팅을 바꿔가는 식으로 해줘야 되거든. 여기 하나 키워. 요거 하나 낮추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막 하시면 안 돼. 요거 하나 키워. 요거 하나 줄여.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보시면 자 얘랑요. 얘는요 여러분들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얘는 첫 번째 트라이얼 1이고 그죠? 얘는 두 번째 트라이얼 2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구분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랑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 이거는 바꿔도 결과가 같아요. 이거 이해가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 2,2도 바뀌어도 똑같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몇 가지냐면 하나, 둘, 셋으로 봐셔야 돼. 알겠죠? 이거 절대 돌린 것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지랄 하시면 안 돼야겠죠? 세 가지입니다. 따라와. 요거는 한 가지고. 이래? 자, 그 다음에 많은 게 딱 봐도 이게 많아 보이겠죠? 요거 제일 마지막에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가 제일 작은 거 2, 6 이렇게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씩 키워봐. 3, 5, 4, 4, 4, 4도 바꿔도 똑같아요, 형님들. 그 다음에 5, 3 맞아요, 형님들. 그 다음에 6, 2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몇 개? 1개, 2개, 3개, 4개, 5개. 됐니?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다 더하시면 되겠네요. 8 더하기 1 답은 9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겹치는 게 있으면 여기서 뭘 빼주면 되겠지. 근데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자, 요게 이제 약간 중학교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는요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겹치는 게 없거나 뭐 한두 개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겹치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핸들링하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요게 중학교 느낌이에요.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정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117페이지에 있는 2번 문제 자 정리하시고 나서 한번 고민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얘나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죠? 그냥 이건 수학이 아니야. 얘들아 퀴즈야 퀴즈. 그냥 니들 머릿속에 겹치는 게 있나? 없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빼먹은 게 있나? 알겠지? 빼먹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만 세면 이 게임은 끝나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노가다를 좀 많이 해야 돼. 많이 생각하고 시발시발 하면서 내가 빼먹은 거 있나? 계속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금방 늘어요. 알겠지? 네. 물 먹고 오세요. 수다 먹고 오세요. 네. 물 먹고 와요. 먹고 오세요. 자, 얘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오는 수의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자, 주사위를 던지는데 2의 배수 또는 3의 자,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사건이 두 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이렇게 봤을 때 얘 또는 얘니까 말이 또는으로 이루어지는 거 맞아요? 그 말은 2의 배수가 나오고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거. 그죠? 3의 배수가 나오고 2의 배수가 안 나오는 거. 혹은 둘 다 나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 줄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자, 2의 배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결국에는 모일 수 있는 것들이 집합이 2, 4, 6이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맞아요. 자, 그리고 3의 배수가 나온다는 거는 3, 6이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A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2, 4, 6이니까 여기는 세 가지가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B가 나오는 경우의 수 3, 6이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말이 또는 혹은 5월로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다는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근데 겹치는 걸 보셔야 돼요. 자, 두 개가 겹치는 게 있어요. 6이 하나 겹치죠. 겹치는 게 한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빼주셔야지 하나도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요거를 하는 게 하나도 빠짐없이 세는 거고요. 그죠? 요거 하나 빼는 게 중복되지 않게 세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해주시게 되면 네 가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아, 겹치는 게 있으면 빼주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합의 법칙입니다. 됐니? 합의 법칙은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 설계 많이 해보고 겹치지 않게 여러분들이 카운팅한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131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자, 131페이지 한번 펴볼 건데,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미안. 어디 한번 좀 접근해 볼 거냐면, 자, 그 132페이지 펴볼래요? 미안, 132페이지. 자, 132페이지. 자, 이 페이지 펴보시면은,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번,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 8번은 지금 못 푸세요. 8번 지워주세요. 8번 지워주시고요. 8번 지워주시고, 이거 아직 못 풀고요. 어디 보자. 자, 이거 한번 펴볼까? 같이 우리 133페이지에 조금 어려운 문제 있는데 17번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우리 맛을 한번 봐보자. 133페이지에 17번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오는 수를 각각 A, B, C, D라 했을 때 다음을 만족하는 걸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돼요. 앞으로 요런 거 이제 앞으로 풀으셔야 돼요. 요런 거. 이런 게 조금 어려워요. 자, 이건 어떻게 접근할까? 그래. 얘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이 설계를 해야 돼, 설계를. 자, 난이도가 확 올라갔죠? 이거 어떻게 설계할까? 생각을 해야지, 지원장. 17번에 17번, 133페이지. 내가 푸는 거 백날마다 안 늘어. 고민을 해봐. 이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케이스가 좀 많을걸요? 그치? 좀 생각보다 케이스가 많을거예요. 그러니까 덩어리 총 3개가 있죠, 그죠? 그 덩어리 3개 중에서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0이 돼버리면 그냥 무조건 0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케이스가 졸라 많다는 걸 느낄 거예요. 많죠? 그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현명할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여기 수치만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봤을 때 어떤 세 수를 땅땅땅 곱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셋 중에 한 개는 무조건 0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 개는. 그러니까 다 0이 돼도 돼. 0, 0, 0이 돼도 되고, 아니면 뭐 0 하나에 0 하나 아닌 것들 이렇게 두 개 이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졸라 많아요.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0을 내가 이거라 하고 0이 아닌 걸 내가 요거로 표현했을 때 그럼 경우수가 존나 많다. 잘 보세요. 0, 0, 0 둘 다 0이 되는 거 있겠죠, 그죠? 아니면 셋 다 0이 되는 거, 아니 두 개가 0이 되는 것도 있겠지. 그럼 개 많다? 요거 얘는 안 되고 요거 얘가 0이 안 되고 얘가 0이 되고 요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맞지? 자, 그 다음에 하나만 0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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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병신 이거 X죠? 그 다음에 X, X, O 요렇게 있겠네,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총 요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는 겹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 보여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럼 여러분들 요거를 다 일일이 구하신 다음에 얘를 싹 다 더해주시면 답이 되겠지.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럼 접근을 한번 해볼까요? 쌤, 얘는 무슨 말인가요? 이게 0, 0, 0이라는 거는 A 빼기 B가 0이라는 얘기는 A와 B가 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A와 B가 같다라는 뜻이야. 이해돼요? 그리고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얘랑 같아야지 0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 마지막 것도 얘랑 같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 말은 이게 만약에 동시에 되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얘도 0, 얘도 0, 얘도 0인 거 맞아요? 즉 A, B, C, D가 모두 다 싹 다 같아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그 주사위가 1부터 6까지만 가능한 거니까 이게 몇 가지가 될 거냐면 모두 다 1111, 2222, 3333, 666까지 되겠죠. 총 몇 가지야? 6가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다 일일이 해가지고 더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설계하려니까 많이 피곤하죠? 맞습니까? 자, 왜냐면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경우의 수로 풀 때 케이스가 많으면은 물론 이제 뭐 천천히 고민하시는 것도 답 나오죠. 근데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하는데 전체에서 빼는 거야. 안 되는 걸. 즉,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되는 것들을 빼는 거야. 한마디로 뭐냐면 얘가 0이 안 되는 거를 빼주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얘가 0이 안 되려면은 이 세 개가 모두 0이 되면 안 돼요. 맞아요? 즉, 안 되는 게 뭐냐면 세 개, 즉, 저 세 덩어리가 모두 0이 안 되는 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말은 얘도 0이 안 되고 얘도 0이 안 되고 얘도 0이 안 되는 걸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얘가 0이 안 되려면 A와 B가 같으면 안 돼요.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A와 B가 달라요. 이거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덩어리가 안 되려면 B와 C가 달라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마지막 세 번째가 얘가 0이 안 되려면 C와 D가 달라요. 얘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전체에서 요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찾아주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한번 계산해볼까? 전체는 뭘까요? 아무 생각 없이, 잘 들어, 아무 생각 없이 A, B, C, D 주사위를 그냥 6가지씩 다 될 테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의 4승이에요. 이게 전체예요.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를 빼주시면 되겠죠. 자, 이걸 이제 빼주는 건데, 자, 머리를 좀 써야 돼요. 잘 보세요. 자, A, B, C, D가 있는데, 맨 처음에 A는요, 그냥 아무거나 돼도 돼요. 그죠? 6가지가 가능하겠죠? 이해됐니, 얘들아? 자, 아무거나 됐다라고 쳐봐.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이라고 쳐봐. 이해됐니? 자, 그럼 B는 자동으로 뭐가 되겠니? B는요, A랑 B랑 같으면 안 됐죠? 그러면 1을 제한 나머지 5가지가 되겠죠? 얘 5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했니?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1이 아닌 다른 거를 했다고 쳐봐요. 2가 됐다고 쳐봐요. 따라와? 자, 그 다음에 B와 C도 달라야죠. 눈 떠라. 뭐하고 있니? 자, B와 C가 달라요. 자, B와 C가 다르다는 얘기는 A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C는요, B랑만 다르면 되지 A랑은 같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와 얘만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5가지로 가져야 돼. 됐니? 즉 얘가 2가 되면 2를 제한 나머지만 되니까 얘도 5가지가 되겠죠. 그럼 얘도 아무거나 니네들이 얘랑 다른 거를 생각해보면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얘랑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뭐 1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3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됐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D 볼까요? D는요, C랑 D랑 다르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결국 얘도 얘가 1이 되더라도, 그죠? 얘가 1, 2, 얘랑 얘랑만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5가지가 되겠다. 이해돼? 자, 다시 볼게요. 자, A는 아무거나 맨 처음에 넣는 거니까 6가지죠. 근데 B랑 A가 달라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고른 걸 제외한 나머지 1가지, 즉 5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랑 C랑도 다르기만 하면 돼. 무슨 말? C는요, A에 있는 수가 돼도 되고 B에 있는 수만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고른 1가지를 뺀 나머지 5가지가 될 거고. 맞아요? D도요, C랑만 다르면 되지 요 B, A 수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00의 1인 5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각각이 6가지, 5가지, 5가지, 5가지가 되니까 얘네들은 곱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말이 같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빼주면 되겠죠. 6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요게 답이 되겠다.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바보같이 또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등상 짬밥이 있는 친구들은 요거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쌤, 얘는요, 6을 하나 내가 묶어낼게요.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6의 4승이라는 얘기는 여기다 6의 3승 해주면 결과가 같아지게 되겠죠. 맞니? 그 다음에 여기는 5가 3개가 있죠? 요렇게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센세이션하게 구할 수가 있겠지. 이거 그냥 진짜 계산하지 말고. 자, 그러면 216에서 요걸 빼내요. 125를 빼시게 되면 1, 그죠? 9 이렇게 되겠죠? 91 곱하기 6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6, 546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하시지 않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 8개인가요? 7개. 7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셨다는 거지. 됐지? 실제로 요걸 다 더하게 되면 똑같이 546이 나오긴 할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정리. 요게 조금 어려웠던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직하게 풀면은 합의 법칙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조금 얍실하게 반대쪽으로 생각하시게 되면은 이 합의 법칙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 법칙은 무조건 먹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조금 시간은 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도 풀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푸시는 게 조금 더 시간적으로 세이빙은 되겠죠. 항상 빠른 풀이가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죠?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물 먹고 와. 졸리 물 먹고 오세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좀 어려웠죠? 요거는 좀 어려운 4점짜리 문제입니다. 쉽지 않았어요. 어렵다. 네. 그 10월 3일 개천절 날 네, 수업해 안 해요, 그때. 그때 안 하시죠? 네, 1일에 해요. 그때 첨삭 선생님도 필요 없으실까요? 어떻게 첨삭 선생님? 뭐 다른 분들은 애들은 나와서 자습한대요? 일단 다른 분들은 다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굳이? 네. 됐죠? 자, 이제 어디 피실 거냐면요. 자, 118페이지 펴볼게요. 자, 118페이지 피시면 이제 고배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배 법칙.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만 알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우에서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합의 법칙만 알고 다 푸는데 고배 법칙은 요걸 아시면은 조금 더 합의 법칙을 좀 현명하게 써서 조금 더 시간을 세이빙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왜냐면 봐봐. 이게 고배 법칙, 합의 법칙 별거 아닌 게 사실은 합을 여러분들이 똑같은 걸 여러 번 하잖아? 이게 곱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 곱하기 2라는 거를, 그죠? 3 더하기 3, 3이 결국에는 2개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만,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는 거야. 2가 3개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곱하기는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듯이 얘는 더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 법칙은 이렇게 여러 번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할 줄 알면 고배 법칙도 사실은 몰라도 푸는 데는 지장은 없어. 근데 우리가 곱을 알면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합의 법칙도 고배 법칙을 알게 되면은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메리트이 있다는 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배 법칙이 도대체 뭐냐? 자, 고배 법칙은요. 아까 사건도 2개가 나왔지. 얘도 사건이 2개가 나오는 거야. A랑 B라는 사건이 나와. 근데 얘가 만약에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고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했을 때 요 두 놈이 곱해져요. 이게 고배 법칙이에요. 곱하시게 되면은 M 곱하기 N, MN이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얘가 바로 고배 법칙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배 법칙은 언제 쓰느냐? A 사건과 B 사건이, 잘 들어, 또는이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 이런 느낌이 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배 법칙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합의 법칙을 대놓고 또는 혹은 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케이스가 나눠지는 게 예쁜 상태라면은
고배 법칙은 한꺼번에 일어날 때 우리는 얘를 고배 법칙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원아, 너 일어나서 해. 잘 잤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여기 뒤에 있으니까 여기 일어나세요. 넌 내가 여러 번 봐줬어요. 알겠죠? 여기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얘가 곱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얘가 동시에 혹은 연달아 일어날 때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표현이 되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118페이지 1번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가볍게 볼게요. 자, 보세요. 10분 뒤에 들어와. 또 졸면 20분이에요. 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예제 보시면, 자, 동전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사위 한 개가 있어. 자, 요걸 지금 보시면은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사위가 나오는 거는 헤드 또는 테일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주사위가 나오는 건 1부터 6까지니까 6가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A와 B, 즉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혹은 연달아 던지는 거니까 곱해주시면 되겠죠. 답은 12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지. 자, 근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곱의 법칙은 몰라도 푸는데 지장이 없어야 돼요. 왜냐면 합의 법칙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 자, 이거 느낌을 오셔야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 거랑 동전을 던지는 거를 이렇게 나눠서 접근을 한번 해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주사위가 헤드가 나올 수도 있겠고, 자, 앞면에 나올 수도 있겠고, 병신. 주사위가 이게 아니죠. 동전이죠. 자, 다시. 자, 주사위는요. 이거 물로 쓰면 안 되는데. 1, 2, 3, 4, 5, 6. 이렇게 가능한 거 맞아요? 그지? 자, 그러면 동전은 주사위가 1이 나올 때 헤드와 테일이 가능하니까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쭈쭈쭈쭈쭈 6도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근데 주사위랑 동전을 동시에 던지든 연달아 던지든 어쨌든 결과는 같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눈을 다르게 보면 주사위를 먼저 던지고 동전을 나중에 던지느냐, 혹은 거꾸로 이렇게 동전을 먼저 던지고 주사위를 나중에 던지느냐, 이렇게 보셔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동전을 던지는 거는 헤드 또는 테일이니까 헤드, 테일 이렇게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때에 대한 주사위는요 6가지가 가능하죠. 1, 2, 3, 4, 5, 6. 여기도 1, 2, 3, 4, 5, 6.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똑같이 12개인 거 확인되시죠? 얘도 12개, 얘도 12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돼, 얘들아? 자, 아직 안 끝났어. 자, 우리가 곱하기는요 다음과 같이 3 곱하기 2나 2 곱하기 3이나 같은 거 맞아요? 얘를 우리는 교환 법칙이라고 하죠. 경우에 있어서도 교환 법칙이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는 주사위를 먼저 보고 동전을 나중에 보느냐, 혹은 동전을 먼저 보고 주사위를 나중에 보느냐, 두 놈의 순서가 바뀌셔도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 곱의 법칙, 그 순서를 바뀌는 교환 법칙 성립한다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봐봐. 얘는요 헤드, 테일 두 가지가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죠.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2 곱하기 6, 2를 6번 더하겠다는 뜻이야. 이 새끼는요 2를요 이렇게 6번 더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돼, 얘들아?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묶음을 크게 보는 거죠. 6으로 보는 거 맞아요? 6이 2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자, 6이 2개가 있다는 거는 6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는요 2가 6개가 있어요. 2가 6개가 있어요. 되는 거 맞니, 얘들아? 얘는 우리가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요렇게 우리가 천천히 케이스 나눠서 생각하죠. 왜냐면 케이스 나눴잖아. 1부터 6까지 6가지 케이스, 혹은 헤드, 테일 2가지 케이스. 맞니? 케이스를 나누는 거 우리는 합의 법칙으로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합의 법칙을 2가지 면모로 본 거고, 그냥 요렇게 푸시는 거는 곱의 법칙으로 풀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곱의 법칙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다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교환 법칙 성립한다는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얘가 연달아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나시게 되면은 그냥 곱하면 되는 건데, 사실상 케이스를 나눠서 합의 법칙을 보더라도 결과는 같다라는 거,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시험 문제까지 수능 4등까지 그냥 사실상 합의 법칙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됐지? 자, 그래서 지금 요거랑 정리해 볼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 119페이지 공간이 좀 많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요거 여러분들이 고배 법칙의 개념을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그래서 교환도 가능하고 여러분들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합의 법칙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중학교 심화 내용입니다. 이 정도 아시면 중학교 경우에서는 모르는 게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